세션이 이런 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컨티뉴티 제초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인더스트리 4.0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AI다, 빅데이터다 많은 이제 신기술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근간에는 사실 그 기준 정보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 설계의 기준 정보도 있고 생산 기술의 기준 정보도 있게 마련인데, 저희는 이제 생산 기술 쪽에 기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서 그 혁신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매뉴팩처링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흔히들 이제 설계를 위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시고 시스템도 많이 꾸미고 하시죠. 이제 CAD 시스템부터 해서 PDM, 요건 관리, 여러 가지 옵션 사양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고 그런 설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생산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빌드업되는 그런 형태의 중간의 단계에 있는 것이 저희 매니팩처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설계에서 만든 데이터를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생산 기술이고 매니팩처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재 투입 단위인 이제 엠봄 데이터 관리, 그리고 공정 자체에 대한 공법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해서 램프업 시간을, 사전 준비 시간을 줄이고 이제 생산 안정화까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은 또 새로운 설계 기술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을 때 신공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현장에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곳이 이제 생산 기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이제 매니팩처링의 현 주소를 보면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장에 좀 더 확도가 높은 공정을 만들고 좀 더 확도가 높은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서 결국 아웃풋으로 만들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도 검토를 하시고 공정별로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에 대한 작업 지시서라든지 작업 필요서도 만드시고 그 각각 공정 간에 흘러가는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시트도 만드시고 거기에 PFMA부터 여러 가지 문서들도 만들어서 이슈도 관리하시고 현장 트러블 트래킹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셔서 현장에 배포를 하고 현장과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현재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2D 기반의 오프라인 기반의 데이터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이 데이터들은 결국 제각각 그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로 그냥 자기 자산화되고요. 그게 이제 공용화되지 못하고 또 재활용되기 힘든 형태로 문서로 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예전부터 디지털 매니팩처링 기술은 10년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들,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들은 또 포인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전체 제품 개발 일정과도 연동이 되지 않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의 그런 식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좀 더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기술은 이제 앞으로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제품이 굉장히 복잡성이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지나서 이제 제품 고객의 요건에 맞춰서 빠르게 생산하는 신기술들이 3D 프린팅부터 해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면 생산 제조업체들은 그 고객의 요건이나 시장의 요건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을 더 다분화하고 다양하게 생산해야 되는, 그럼 결국 생산 체제도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나 다양한 데이터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라는 기술도 당연히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내연 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기술이 이제 전기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생산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현황에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것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기술이 이제 제품이 설계돼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전체 일정에서 보면 이제 생산 기술이 많은 업무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뭐 생산 기술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기술의 입장에서 설계를 검증하고 공법을 준비하고 라인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 시작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생산까지 이루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이제 디지털, 아까 이장희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다양한 요소 기술로 커버가 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이런 데이터들까지 현장까지 연동이 돼서 MES랑 현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커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 기술, 제가 기준 정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설계자들은 설계를 하고 도면을 배포를 한다는 개념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설계가 뭐 레이아웃별로, 펑션별로 그런 식으로 다 완료가 되면 3D 설계를 하든 2D 설계를 하든 도면을 배포를 하는, 그리고 릴리즈로 해서 그 후단 부서인 시작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구매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릴리즈로 하고 도면을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 기술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 아까 생산 준비 업무를 하고 생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생산 기술은 같은 제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공정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어떤 공정을 꾸며서 잘 생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생산 기술의 기준 정보를 가지고 공정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 정보, 공정 시퀀스라든지 공정 번호라든지 작업 시간, 틱타임, LOB, 그다음에 작업 방법, 그다음에 공정에 쓰여지는 다양한 스펙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생산 기술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 정보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설계에 있는 설계가 릴리즈한 설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품을 공정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설계가 없는데 생산이 있을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설계 엔지니어분들이, 설계자분들이 만드는 다양한 정보들, 설계가 다 만드는 다양한 2D 도면뿐만 아니라 설계에서 이루어지는 옵션 사양 정보, 그 설계가 이루어졌던 고객의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 2D 도면 형상, 3D 형상 데이터, 그 다음에 보험 정보, 그 다음에 이 기종이나 이 차종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정보까지도 심지어는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다 참조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설계자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설계자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설계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설계 정보에 대한 기준 정보들을 다루지만 생산 기술은 그 설계 정보의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공정 정보도 다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생산 기술과 생산을 라인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라인에 대한 설비 정보들까지도 다 유지보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공정 중심으로 생각을 하되 라인까지, 설비까지 생각하는, 설비에는 뭐 치공구, 지그, 여기에는 당연히 치공구 설계 프로세스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보험 정보, 옵션 사양 정보, 스펙 정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도면 정보, 형상 정보까지도 다 함께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품 정보랑 설비 정보가 공정 중심으로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단순히 설계 데이터랑 보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우리 회사만의 표준 정보, 뭐 예를 들면 용접을 하는데 용접 시방서에 들어가는 용접 조건에 대한 것들이 뭐 국제 표준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노하우에 의해서 표준화된 문서들,
그리고 설계자들이 만든 설계 표준 문서들, 이런 각종 표준 문서들에 대한 가공 표준이라든지 조립 표준이라든지 이런 각종 표준 문서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참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공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프로젝트 일정이라든지 우리 생산 라인에 대한 작업자의 임률이라든지 장비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앞단에서부터 설계 중간단에서부터 프로토를 준비하고 파일럿을 준비하고 생산이 될 때 설계자분들이 도면을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도면을 배포하듯이 생산 기술은 이 모든 정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공정을 다음과 같이 배포를 합니다. 공정을 배포를 하는 게 지금 나오는 흔히들 말하는 현장에 배포되는 여러 가지 아웃풋 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을 어떤 식으로 꾸미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화해서 공정을 퍼블리시하고 공정을 배포하는 컨셉을 똑같이 설계자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설계자들은 도면을 배포한다고 생각하지만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공정을 배포한다는 생각을 보통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 설계에 대한 아웃풋으로는 작업에 대한 작업 표준서라든지 작업 지시서라든지 각각의 공정에 들어가는 자재 투입 단위라든지 투입에 따르는 그 자재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3D 형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참조하기 위한 스펙 문서라든지 표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정별로 다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고 현장 작업 지시니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류나 품질 오류에 대한 제작 오류에 대해서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문서를 만들고 현장에 배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치수 검사 기록, 품질 체크를 위한 치수 검사 기록서라든지 컨트롤 플랜이라든지 PFMA라든지 이런 것들도 품질 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머신이라든지 로봇 같은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화해서 현장 라인에 배포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생산 기술에서 업무를 할 때 있었던 이제 주요 이슈들을 생산 생기분들이 가졌던 생산 준비를 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나열을 했었는데요. 크게 이제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나열을 해서 간략하지만 이제 중요도를 좀 뽑아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크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공정 설계에 대해서 사전 검증. 그러니까 공정이 설계가 다양하게 바뀌고 설계 변경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공정이 거기에서 우리 지구가 우리 툴들이 아니면 우리 작업 현황이 그거를 미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고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100% 라인 비가동 내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시간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작업 지침을 내리기 위한 작업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비부가가치적인 노가다에 해당하는 그런 문서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시간 장학성이 부족하고 물류 라인을 전체를 고려한 공정 설계를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다른 공법,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 설계 개선 업무 프로세스 미흡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흔히들 말하는 이제 매니팩처링 영역에 보시면 공정 계획과 밸런싱과 공정 검증과 디지털 공법서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제일 핵심으로 매핑되는 것들은 결국은 생리 기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잘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냐에 대한 문제가 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을 생산기술 엔지니어들이 취합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별로 데이터를 꾸미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설계 데이터가 어느 공정에 투입이 되고 그 공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누가 작업을 하며 어느 작업장에서 하며 어느 플랜트에서 하며 그 다음에 어느 설비에서 작업하면 시간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하나의 설계 데이터를 손쉽게 바라보고 설계 데이터 옵션 사항별로 우리가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 검증도 단순히 설계 펑션 레이아웃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설계 데이터지만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공정의 빌드업 순서의 관점에서 공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자분들은 뭐 이제 경험이 많으신 설계자분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분들이 우리 현장의 라인과 공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권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난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이 설계 데이터를 생산의 관점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에 투입되는 단위에 해당하는 매니팩처링 보험에 대한 이본과의 별도의 다른 뷰를 가진 매니팩처링 보험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공정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으로 아까 말씀드린 작업 표준수뿐만 아니라 각종 품질 문항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ERP나 현장의 MES나 아니면 머신들, 설비들에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이야기하실 때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로봇 시뮬레이션이 예전부터 디지털 매니팩처링 것이 이제 로봇 시뮬레이션부터 사실 스타트를 해서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정을 플래닝하고 공법을 계획을 할 때 그 공정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들 예를 들면 이제 조립 작업자의 작업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간 휴먼 시뮬레이션을 일일이 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다축 로봇이라든지 가공 머신회 같은 경우는 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그 공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조립의 특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가공의 특성을 가지느냐,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검증의 방법들이 단순한 3D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검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고, 이 검증을 통해서 이 공정을 좀 확도 높게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되는 문서들의 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들이 흔히들 개별적으로 지금도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은 각각의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업무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표준 문서들은 어느 폴더에 들어가서 문서에서 찾고, 아니면 설계자 도면은 어디 뭐 PDM 시스템 들어가서 도면을 확인하고 3D를 보고, 그리고 그게 최신 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업무들을 다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말씀드린 중요한 기준 정보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 및 도면, 그다음에 형상 정보, 보험 정보, 표준 스펙, 옵션 사양 이런 정보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공정 계획을 함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배포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링크 관계를 가져서 연속성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특히나 이제 설계에서부터 오는 설계 변경 프로세스가 하나의 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정에 임팩트를 미치고 어떤 작업 시간에 영향을 주며 어떤 시공부를 개선, 오버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판단하고 임팩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체의 기준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를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대부분 이제 설계라고 하시면 설계 데이터를 생산기술에서 활용한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도면이나 아니면 거기는 뭐 옵션 사양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형상 3D가 있으면 3D 형상 정보 정도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도면에 있는 치수 하나하나까지도 생산 기술 엔진은 다 참고로 하고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기울기, 평면도의 기울기가 몇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검사 공정의 기준 정보로
데이텀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조립이 될 때 어느 기준으로 치수가 어떻게 되고 노미널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도면에서 발췌를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배포하는 문서 중에 치수 검사서의 노미널 값으로 활용이 되고,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비교해서 분석해서 그 품질을 팔로우하는 이런 활동들을 생산기술 엔지니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 형상 정보, 뭐 다양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요건이나 스펙들도 이렇게 디지털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기술 엔지니어들은 같은 제품에 대해서 만들지만 우리 현장, 우리 공장이 가지고 있는 공장 라인과 작업자와 공정과 공정의 단위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텝으로 순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한 정의가 사실 흔히 뭐 저희는 이제 여기를 이제 M봄이라고 매니팩처링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회사마다 매니팩처링 봄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자재 투입에 대한 정의, 똑같은 이 봄을 보고 있지만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그 이봄 엔지니어링 봄을 생산의 투입과 공정의 단위로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될지에 대한, 그것도 각각의 다른 똑같은 제품이랑 각각의 다른 플랜트에서 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이 각각의 엠몸이 어떤 공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의를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작업자면 사실 아까 다양한 문서로 배포를 해서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되지만, 현장 설비라든지 가공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바로 다이렉트로 배포돼서 설비가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MES에 가서 직접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나오는 요소나 아까 말씀드린 스펙, 이런 치수 정보, 이런 정보들도 결국 다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활용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뭐 CNN 측정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립을 할 때 지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치수들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생산 기준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유기적으로 기준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3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앞단에서 많은 것들을 사전에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증 프로세스가 보통 흔히들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이제 프로토 때 저희가 생산 기술 엔지니어가 참여를 해서 프로토에서 프로토가 저희 라인하고 똑같이 꾸며서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반영해서 검증을 하고, 파일럿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라인에서 제품 흘리면서 검증을 해서 실제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를 이제 앞단에서 설계단에서부터 설계가 완료되기 전부터 생산 기술 엔지니어가 참여를 해서 3D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개발 이슈들을 많은 부분을 앞단에서 설계해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양산에서의 안정화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가상 검증 프로세스도 함께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자분들은 흔히들 DMU라든지 설계 검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정 기준으로,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빌드업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데이터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자재와 각 공정별로 활용되는 표준 스펙 문서들과 거기에서 사용되는 작업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공정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3D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검증을 해서 빌드업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앞단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제가 이제 예전에 현업에 있을 때 있었던 사례를 캡처를 해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지금 유형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를 검증할 때, 설계 데이터를 검증할 때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설계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생산 기술이 팔로우해야 되는 이슈들이나 문제점들도 다양히 많지만, 설계 오류들을 그만큼 많이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산에서의 문제를 조기에 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초기에는 이런 기준 정보들을 관리를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기준 정보를 가지고 아까 빌드업 기준으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사전에 설계 임팩트를 설계에 이제 반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초기에는 한 50에서 55% 정도의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가상의 세계, 3D와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설비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을 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했던 프로토 파일럿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의 한 80% 정도를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사실은 도달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문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예로 드려뒀는데요. 3D가 가지는 장점이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시뮬레이션이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은 3D만을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만을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화된 메타 정보들을 기준으로 공정 중심으로 검증을 함에 있어서 흔히 보면은 작업 공수라는 예가 있습니다. 작업 공수가 보통 이제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뮬레이션 해보고 계산된 걸 바꿔보고 하면 작업 공수를 시뮬레이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여기 들어와 있는 설계 정보만 가지고도 3D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공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똑같은 스펙의 사양인데 볼트와 너트와 그다음에 들어가는 토크의 값을 주기 위한 싱을 별도로 낱개로 파트로 해서 자재가 투입되는 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셈블리 돼서 투입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셋 볼트라고 그러는데, 셋 볼트와 개별로 들어오는 볼트가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철판에 똑같은 토크 값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설계자들이 오류를 범했는지 실수를 범했는지 모르죠. 그게 별도의 사양으로 다 각각 다른 사양으로 배포가 이제 설계 도면이 배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3D만 보고도 이것들을 다 똑같은 사양이기 때문에 설계 셋볼트로 하게 되면 자기가 그만큼 작업 공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토크 이제 볼트에 토크를 내는 곳이 있는데 토크의 헤드 사이즈 대부분 다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토크 헤드 사이즈 관리하시고 그 사이즈들 다 알고 계십니다. 테이블표도 있고 M42의 어떤 사이즈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토크 소켓이 들어가는 사이즈를 토크 툴에 3D가 있어서 그거를 대고 작업자 시뮬레이션 돌려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즈와 옆에 근접해 있는 부품의 치수만 측정해서 소켓 사이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판단할 수 있어도 이게 우리 토크2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3D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단순히 설계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 기술의 관점, 공정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함께 3D와 함께 관리가 된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컨셉들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컨셉들을 저희는 이제 솔루션으로 예전에는 흔히들 이제 델미아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델미아라는 브랜드는 존재를 하지만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에 그게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플랫폼 내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데이터를 예전에는 도면이 있는 3D든 다른 이기종 시스템이나 같은 시스템이지만 CAD 파일을 입수를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공정을 시작하고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플랫폼 내에서 저희는 이제 CAD 데이터 관리를 이기종 CAD까지도 CAD 데이터 관리를 플랫폼 내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 사항까지 관리를 해서 그게 이제 이봄에 해당하는 디자인 프로덕트라는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산 기술에서 플랫폼 내에서 매니팩처링 프로덕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엠범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 플래닝에서 공정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장 설비의 리소스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공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투입되는 자재가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작업자, 설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있는 것이 공정은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만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있는 것들을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 투입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생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있는 이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앞에 있는 자재와 설비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서 빌드업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검증과 함께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플랫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이미지들인데요. 제가 여기 뭐 특별히 동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않을 거 나중에 향후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별도로 좀 소개를 드리는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제품 데이터를 이제 엔지니어링 보험 기준으로 제품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니팩처링 보험 데이터를 가지는데 새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겁니다. 제품 데이터 3D 형상을 가장 위에 상단에 끌어올려서 보면 E봄이나 M봄이나 매니팩처링 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의 구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는 설계 레이아웃과 통장 기준으로 설계를 하지만 생산 기술은 공정에 투입되는 단위로 제품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똑같을 수 있지만 구조가 투입되는 구조와 스트럭처와 그 레벨은 생산 기술 엔지니어는 다르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관리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제품 데이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계 스펙이나 요건들도 함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M봄에 투입될 때 어느 요건, 어느 스펙이 어느 자재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결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리적으로 없는 논리적인 데이터를 이제 공정의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그 각각의 자재들이 어느 공정에 들어가서 조립이 되고 어느 공정에 들어가서 제작이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링크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공정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정의라든지 메인라인, 서브라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서브라인을 통해서 메인라인에 투입되는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장 설비와 설비가 가지는 3D 형상과 구조들을 가지고 어느 공정에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링크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만이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 스펙과 이런 것들만 요건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용접 시방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생산 기술만이 가지는 표준 문서들에서 갖는 제조 스펙들 공정 스펙들도 스펙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공정에서 이 스펙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관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나오는 아웃풋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공정을 배포할 때 현장에 배포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런 메타 정보의 연결성을 가지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질 수 있는 다양한 작업 문서와 작업 시간과 치수 검사서와 이런 문서들을 자동화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연결된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변경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데이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한 분야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른 세션에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링이랑 MES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생산 기술에서 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기술은 스케줄링이나 MES나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오더 베이스로 그거를 필터링해서 그 공정을 실행을 하고 스케줄을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 밑바탕의 데이터들은 생산 기술이 오더를 고려하지 않는 한 기종에 가지는 옵션 사항을 모두 고려한 공정 계획을 하고 검증을 해서 플래닝을 하고 공정 시퀀스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에서 말하는 슈퍼봄의 형태로 슈퍼 공정에 대한 검증을 다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옵션 사항별로 이제 ERP로 넘어가서 ERP에서 들어오는 생산 오더 베이스. 생산 오더에는 고객이 어떤 사항에 어떤 오더를 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더의 정보에 의해서
여기 이론적으로 생산 기술이 만들어내고 관리했던 기준 정보들을 필터링해서 이제 MES에서 현장 작업 배분을 하게 되고, 이 작업 배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작업 지시서와 표준 시간과 품질 지시서, 품질 관련 문서들이나 PFMA나 이런 문서들도 함께 MES 통해서 함께 배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관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생산 스케줄링도 결국은 여기에서 말해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가지는 시퀀스. 그러니까 현장 라인은 다양한 오더에 의해서 하나의 제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이 오더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각 제품이 가져야 되는 시퀀스의 컨스트레인은 생산 기술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정의 앞단에는 이 공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시퀀스를 흐트리지 않고 그 시퀀스를 따라가면서 생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결국은 여기 생산 기술에서 만들어내는, 플랫폼에서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생산 기술의 기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생산 기술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지금 현재도 오프라인 형태로 많은 것들을 관리하시고, 생산 기술의 엔지니어의 머릿속으로 하는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변경 관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검증을 하고 유지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어느 단계에서 공정을 만들고 어느 단계에서 작업 표준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작업 시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이 대부분 다 흩어져 있는 상태로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이 노력으로 정보를 취해서 그것들을 배포하고 검증하고 현장에 배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단에서 설계단에서부터 우리 뒷단의 생산 준비 과정에서부터가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설계가 완료되기 전부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설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프론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흔히들 대부분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나의 차종이나 기종이 시작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투자비 분석부터 생기에서는 이제 MRO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했던 데이터들이 결국은 다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만들고 문서로 만들고 또 그 문서를 또 참조하고 또 참조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생산 기술은 이 설계에서부터 초기에서부터 검토했던 이 컨셉 리뷰부터 결국 생산에 배포하는 이 컨셉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디벨롭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컨셉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재활용하고 이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데이터를 한 번 만들고 버리고 한 번 만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개발해서 마지막에는 확도가 높은 이 데이터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식 기반과 날리지 기반의 공정 계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설계 데이터를 공정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공법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3D와 함께 사전 검증, 다양한 요소 기술들로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검증과 함께 확도관에서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정보의 메타 정보들을 기준으로 손쉽게 만들고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기의 이제 업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는 이제 뭐 흔히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서 뭐 이제 공정 계획을 하거나 현장 라인 지원하는 일반적인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이 가지는 이제 현업의 업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대부분 이제 현장 라인에 대한 팔로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이 그런 라인 지원을 하고 공정을 만들고 배포하고 그런 문서들을 개정하고 하는 업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설계 기술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설계 부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라인이 대처할 수 있는 신공법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생산 기술의 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선행 생산 기술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었던 걸 예전에 저희 회사에 같은 이사님과 이제 다른 회사에 제안을 할 때,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생산 중적분부에서
너가 일찍 퇴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 임원분 때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줄이고 비부가가치적인 시간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공정검증이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QCD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 기준 정보의 디지털화와 생산 기준 정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함으로써 정량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준비 기간이 줄어들면서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개시 시간과 램프, 그러니까 생산 안정화를 조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 도면 하나의 치수 하나가 엄청난 품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흔히들 엄청난 문제가 현장에 이렇게 엄청난 앞에서의 문제점들이 뒤에 현장에 큰 문제점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예전에 현업에 있었을 때도 용접 치수 길이가 단속 용접에 100mm를 맞춰야 되는데 작업자가 그 100mm의 작업 시간을 그거를 안 지켰고 생산 기술 엔지니어가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철판 두께가 바뀌어서 150mm를 100mm로 단속을 줄였는데 100mm를 설계 똑같은 줄 알고 작업 지침서를 개정을 안 했고 그러니까 작업자는 당연히 그렇게 작업을 안 했고 그게 70억의 리콜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삭기의 프레임이 출하가 되는데 전부 크랙이 나서 그거를 굴삭기는 프레임을 개선하려면 그 위에를 다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인천 항구에 있는 굴삭기들까지 다 붙잡고 가져와서 다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결국 미국의 그 오더를 하는 구매자한테 70억인가를 거의 배상을 했었어요. 예, 그거는 치수 하나입니다. 치수 하나. 그러니까 치수 하나가 150에서 100mm로 줄은 건데 그걸 이제 타고 들어가고 보니까 그 작업자의 실수,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실수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게 놓치는 것들인데 엄청난 품질의 이슈를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또 생산기술 엔지니어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고차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신참들은 당연히 잘 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정보를 취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공정 중심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관된 정보들이 다 찾아져서 이런 생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자산화하기에 손쉽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플랫폼 내에서 같은 데이터를 생산 기술 엔지니어링 검증했던 데이터를 앞단의 설계자들한테 손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뒷단의 구매나 품질 부서에게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할 수 있고 콘커런트 엔지니어링도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정상적인 효과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 요즘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인더스트리 4.0 이야기하면서 많은 기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디도 기본을 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TV에 KBS에도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네 하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회장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막 올 거라고. 근데 그 기술을 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신기술이 와도 생산기술이나 생산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정보를 만들지 않고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죽고 난 뒤에 진짜 AI가 나와서 혼자 다 생산할 수 있는 AI가 나와서 로봇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가 빨리 죽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베이직이 되는 그런 기준 정보의 관리, 베이직이 되는 기준 정보의 디지털화가 생산에 어떤 식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는 그것들이 베이직이 돼야지 나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신기술 10년씩 투자해서 개발하는 회사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타 같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나를 15년씩 돈을 투자해서 지금 막 결과물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회사도 AI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아니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머신러닝은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우리 업무에 맞는 뭔가를 개발하고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몇십 명씩 뽑아서 연구자들 박사들 뽑아서 10년씩 투자해서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상용화된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베이직이 되는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향후에 판단음이 난다고 해요. 이 데이터가 디지털화 돼 있어야지 향후에 그런 기술과 그런 상용 기술을 가져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10년씩 투자해서 개발하실 거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죠. 백투 베이직이라고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그 데이터를 다시 그때쯤에는 백투더 베이직으로 와서 그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